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 선생님 어떤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네, 그때는 네. 이제 저희가 과연 예술 영역에서 우리가 항상 있고 있지만 과연 몸과 또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의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은 또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자주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이 몸과 심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몸과 심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제가 모차르트 곡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사실 모차르트는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 밝기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이런 곡 같은 경우. 아주 경쾌하게.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내가 슬픈 경우가 있어. 진짜 정말 식단 관리했는데 3kg 더 쪄가지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와가지고 피아노를 쳐서 이 곡을 쳤어. 약간 지금은 아직 슬픔이 좀 남아있어. 이걸 막 치다가 이렇게 명랑하고 밝은 곡을 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그림으로 이 마음이 풀어낸다면 이 곡과 함께 어떤 드로잉이 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러한 플레잉 드로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한 곡이 뭐냐면 똑같은 모차르트인데 모차르트가 굉장히 밝은 성격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곡에 그 감정을 쏟아냈거든요. 네, 이런 곡인데 아까 이러한 마음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최초로 마이너가 나왔던 그런 경험을 통한 감정 표현이었어요. 네. 이 두 곡을 우리가 그림과 음악으로 쏟아냈을 때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지금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 모차르트 하면은 옛날에 그 굉장히 오래된 영화 있잖아요. 네. 볼프강 아마데우스 네. 모차르트. 그게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정말 그의 유쾌하던 그 웃음소리 그게 엄청나게 기억이 남고 네. 막 사람들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막 놀림도 했었잖아요. 이 음악을 가지고 네. 아주 장난꾸러기처럼. 네. 그렇게 가볍던 사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느낌? 네, 정말 그냥 막 네. 아주 쾌활하고 네. 명랑하고 막 옆에서 막 누가 이렇게 해도 음.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또 이런 곡을 들으니까 그쵸.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네. 그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모차르트 밝은 곡을 저희가 듣고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와, 제가 그냥 바로 느껴지는. 네네네. 정말 나 이런 말 또 해도 되나? 나 솔직하게. 네네네. 정말 좋네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했대죠. 이 네네. 느낌, 감정 상관없이 나 그럼요, 자유롭게 그럼요. 얘기할게요. 네, 편하게 얘기해. 정말 환상적인, 나는 진짜 이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노? 걱정 걱정, 근심,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정말 그 희망적이고 파릇파릇한 그 색깔, 초록색과 노란색과 이 느낌이 진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너무 좋다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색 봤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냥 이 초록색의 노란색의 기운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서 되게 환상적이다. 그냥 이 말 해도 되죠? 네. 행복하다. 아니, 제가 모든 걸 일축할 수 있는 말이 약간 네.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 표현이라서 뭐라고 좀 더 득탈을 하기가 그런데, 좋아요, 좋아. 선생님이 음악을 느끼면서 그렸던 그 얘기를. 저는 따스한 봄날이 일단은 느껴졌고, 그 다음에 그때 진짜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약동하는 느낌. 뭔가 막 완전히 피어나서 성장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모차르트 음악의 네, 약간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색종이를 이렇게 면으로 많이 쓰지 않았고, 짧은 면으로 쪼개서 이제 붙여 주었고, 색깔도 일부러 이제 밝은, 이게 봄을 대표하는 색깔들. 예를 들어 이제 뭐 꽃봉오리를 뭐 얘기하는 그런 색깔들이나 아니면 새싹,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딱 봄하면 떠오르는 어떤 노란색 개나리 뭐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물방울 같은 느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통통 튀는. 네. 왜 그 물방울이, 선생님 물이 이렇게 수직낙하하면 물 위에서도 동그랗게 또르르 구르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꽃잎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싹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데 거기에 마치 봄비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슬로우 모션으로 봄비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어떤 식물에 대한 느낌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고, 느낌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붙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어떤 장면이 떠올랐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아주 이제 간소하게 그냥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색깔이랑 그다음에 그런 모양, 동글동글한 모양 이런 것들로 꽃잎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저는 이제 피아노 소리를 선생님이 들었던 느낌하고 일맥상통해요. 제가 이게 느끼면서. 근데 이런 거를 막 생각하진 못해 것 같아요. 피아노를 그냥 이게 느낌, 그런 느낌만, 좋은 느낌, 어떤 기분에 대한 느낌을 받으면서는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차해서 어떤 그림처럼 그렇게는 막 생각하면서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적인 것, 기분적인 것, 이런 것. 근데 이것을 선생님이 어떤 그런 느낌을 시각으로 구체화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소리로만 느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다는, 그거를 눈으로 시각화시켜줘서 꺼내주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선생님께서 우리 티키타카 할 때 두 번째였는지 세 번째였는지 시간성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였나요? 음악의 어떤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은 오래 장기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그려내는 게 더 어울리겠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셨던 음악의 시간성하고 이 미술에서 이 작품을 완성하는, 물론 그 시간도 있지만 제가 얼마나 이 행동 표현을 빨리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저는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박자와도 물론 관계가 있을 수 네네. 있지만 그것이 주는 이미지도 어.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음악의 역동성을 그쵸. 같이 네.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맞아요. 호흡하면서 갔다는 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네. 신기하다. 진짜. 이게 시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그때 프로그램 설명으로 이렇게 맞아. 대체를 했던 그 네.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저 재밌었어요. 음. 피아노 치는 게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왜냐면 왜냐면 제가 어. 이걸 중간에 끊지를 못해서 음. 왜냐면 이제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온 장면을 저는 또 다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오늘 또 마침 가져온 종이가 사절지네요. 아. 조금 컸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속 쳐주시느라고.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재미난 게 연주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심리가 바뀌어요. 아, 네네. 의식적인 마음도 들고 조금 좀 불안한 요소들 만나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그런 것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도돌이표가 있었기 때문에 도돌이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러셨구나. 도돌이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작곡가의 존중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아까 하면서도 조금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모르겠어요. 조금 색다른 표현을 위해서 색종이를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물성이 물하고 관련돼 있는 거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한 번의 터치로 그냥 좀 큰 덩어리가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네. 훨씬 더 풍부한 표현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은 또 재료에 대한 탐색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소리의 느낌을 어떤 시각화로 하기 위해서 어떤 물성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됐구나. 그쵸.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나왔던 어떤 이미지와 느낌이 쏟아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 소리가 없었다면 좀 차이가 또 났었을까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안 들렸다면 이제 보통은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야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네네. 그 구상한 이미지를 스케치해보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필터링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게 조금 지금 되게 재미있는 지점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떠올랐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과 내 안에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 화면에 이런 구성에는 이런 게 어울리고 네. 어울리지 않고를 내가 계산해서 빼내고 네. 이런 작업들이 또 한 번 들어가니까 어쩌면 처음에 들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옮겨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심미적이고 아니면 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미관상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림에 가깝게 내가 조금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더 그런 생각도 지금 조금 들어요. 그렇구나. 제가 그런 관점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뚜렷한 느낌의 그런 소리가 반영됐을 때는 또 이런 그림인데 조금 바로 즉석으로 내려낸 그런 곡 같은 경우는 또 그림을 어떻게 펼쳐질지 아까 선생님께서 이게 검열과 검열하지 않았을 때의 네. 다름을 또 다음에 또 느껴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저는 물론 이렇게 즉흥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기도 하지만 확실히 오랜 작업을 거치는 게 또 다른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훨씬 더 사유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거에도 저의 어떤 철학적이고 사유적인 면이 들어갈 수 있겠으나 이거는 좀 오롯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쏟아내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모차르트는 이 베토벤에 비교를 한다면 베토벤은 굉장히 많은 퇴고 작업을 통해서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곡을 만드는 스타일이었고 모차르트는 조금 아주 빠른 시간에 곡을 쏟아내서 그래서 많은 곡을 남긴 작곡 같기도 해요. 그렇구나. 네. 재밌네요. 또 그런 점은. 네.
그러면 오랜 작업을 할 때는 베토벤의 음악을 틀어놓고 조금 더 뭔가 깊이 있게 근데 아. 조금 좀 가볍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조금 그 영향이 또 갈 아, 수도 그러네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있을 수도 있을 모차르트가 것 같아요. 조금 더 즉흥성에 좀 바탕을 뒀던 그런 뭐 숙고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네. 베토벤에 비교해 본다면 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 그러면 이제 베토벤은 밝은 곡이었는데 이제 어두운 곡을 만났을 모차르트의? 때는 모차르트 만났을 때 또 어떨지 이게 매우 궁금한데요. 네, 저도 네, 궁금하네요. 네, 네. 한번 펼쳐볼까요? 네. 네.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에요. 네.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처음에 들었던 곡의 그림과 그 다음 들었던 곡이 색감이 또 다르지만 굉장히 드로잉 자체도 거칠어지고 색종이의 드로잉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색감도 원색인데 굉장히 강렬하면서 강한 인상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복잡한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 저도 이거 칠 때 다른 감정이 확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분출하는 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는 좀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감정의 절제는 아닌데, 우리가 화를 낼 때 감정과 선생님 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정의 쏟아냄이 좀 다른가요? 다르죠. 아, 그런 느낌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연주할 때도 쏟아내는 정도가. 네. 그런 연주를 들었는데 그림을 보니까 그림 진짜 내가 느꼈던 감정과 맞구나. 이게 시각화 된 것 같아요. 제가 연주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시각화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릴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연의 한 장면을 저는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이렇게 굽이굽이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막 높은 파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낮은 파도도 아니지만 굽이굽이 파도가 치고 있고 마치 약간 해가 지고 나서 막 그 시간인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나를 품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함과 따뜻함은 분명히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바다 같은 느낌이기도 했지만 되게 높은 풀이 자라서 이렇게 멀리서 그런 들판을 찍을 때 풀이 막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바람에 아주 많이 흔들리는 그런 들판의 모습이 상상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슬픈 음악인 것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 안에 마냥 어떤 매섭고 혹은 너무 두렵기만 하고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편 또 따뜻함도 있고 마치 좀 양가 감정처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어머니를 떠올렸을 때 아주 사랑에 관한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한편 애증의 감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두 가지의 양면성을 좀 보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냥 색깔을 막 검은색이나 완전히 어두운 색깔로만 하고 싶지 않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찢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내긴 했던 것 같아요. 훨씬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다음에 좀 큰 면이 보여지기를 원했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수평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이 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있지만 또 그 안에 마냥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 가라앉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게 가로선을 가로선으로 네, 나오는 많이 거구나. 썼던 것 같고 네, 저는 좀 그런 느낌으로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확실히 이 연주할 때 어떤 분위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좀 격한 감정 느낌이 훨씬 연주할 때 그런 건 느끼면서 가긴 하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연상하시고 어떤 이미지화한 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드로잉 아티스트께서 그거를 내가 느꼈던 것을 시각화해서 구체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다른 점이면서도 일맥상통하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지 많은 분들이 예술을 접할 때 두 가지를 꼭 같이 공존해서 봐야 되는 이게 설명으로도 힘든 맞아요. 느껴지는 것도 힘든 그런데 시각을 보면 그런 음악이었구나 아니면 그러한 감정이었구나 이거를 훨씬 더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음악하고 그림하고 연결된 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를 표현한 장면을 이제 그려낸 작품을 보고서는 또 이제 음악으로 듣는 것과 또 이렇게 추상으로 그려낸 것들은 네. 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은데 마치 그 전에 칸딘스키라는 이제 화가가 추상화가가 음악을 듣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선과 면과 또 점으로 아주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도 저는 뭐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질문은 조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그려낼 때 어떤 음악성을 이런 미술성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그림 화가 아티스트도 어떻게 보면 감각의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그 감각이 자극이 되고 어떤 광경을 봤을 때 그림 작품을 할 때도 구상을 받을 때 자극이 열리면서 그 느낌을 또 전달하잖아요. 맞아요. 그 자극을 또 소리가 또 자극을 어떻게 주고 또 일깨워주고 세포를 깨우고 또 이거 그림을 보고 음악가가 또 자극을 받고 아 이랬구나 음악이 아 이랬구나 내 마음에 이랬구나 다시 이용해서 아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의 감각을 표현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예술 장르이구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은 음악을 함께 음악에 또한 느낌을 또 받아서 이렇게 드로잉이 이루어졌는데 이 그림을 보고 다시금 연주가 이어진다면 네네네. 어떻게 음악은 펼쳐질 수 있을까? 저 너무 궁금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거를 해보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함께 드로잉 해보시면 또 맞아요. 다른 작품이 맞아요, 또 맞아요. 펼쳐지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자리에서 또 한다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그 개성의 작품들이 펼쳐질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2023년 또 드로잉 플레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또 함께 하고 또 직접 만나서 또 함께해서 어려운 예술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네. 그런 예술이 정말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정말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함께 예술로 놀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